안녕하세요.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대한 여러분의 비판적인 시각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못생기고 비효율적이며 실용적이지 않고 안전하지 않으며 과대평가되고 제작 품질이 떨어지며 바퀴 달린 냉장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진정한 천재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이버트럭 디자인이 진정한 천재성은 그것이 틀에 박이지 않은 개성에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원래의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다른 것과 비슷해 보이죠.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바퀴, 문, 앞유리, 범퍼가 있어야 하므로 취할 수 있는 자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사이버트럭 외부에 테슬라 브랜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도 이것이 테슬라 사이버트럭임을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압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상징적인 디자인을 달성했다는 가장 큰 지표입니다. 가장 평범하고 정보가 없는 사람도 토요타 캠리와 기아 포르테를 구별할 수 없을지라도 사이버트럭을 볼 때 그것을 압니다. 물론 무언가를 너무 못생기게 만들어 그것이 상징이 된다는 것이 상징적인 디자인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차량을 아름답게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픽업 트럭이 맥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리 케이스에 네오헤어 감상하기 위한 예술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마당에 두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새들이 그 위에 똥을 누고 나는 그것을 식료품점에 가져가 사람들이 카트로 부딪힙니다. 그것은 긁히고 바래지고 녹슬게 됩니다. 나는 처음에 지불한 가격이 10분의 1로 차를 바꿉니다. 사이버트럭이 D차인 철학은 이 사이클을 깨는데 정확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이버트럭은 바퀴 달린 금속 상자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카트로 부딪히기를 도발하고 그것을 잘 견디게 합니다. 물론 가끔은 페인트 작업이 없기 때문에 표면에 약간의 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벨트 샌더로 치고 닦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조로견이 당신 집에 와세요. 금속 상자가 아닌 차를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것을 사야 합니다. 물론 차량이 성공은 그것이 외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견에 따라서는 그 부족에 달려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창조자인 일론 머스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달을 약속한 후에 많은 것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이 그 높은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것이 사이버트럭이 혁신에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미래로의 더 미묘한 경로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트럭에 구현된 4바퀴 조향바위 와이어 시스템은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미친 기술적 발전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애플리케이션에서 4바퀴 조향을 보았고 더 제한된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향바위 와이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트럭은 두 시스템을 모두 하나의 차량에 투입하여 가장 혜택을 받을 차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처음으로 보았고 그 누구도 이전에 하지 않은 것보다 더 잘했습니다. 렉서스는 2022년에 그들의 첫 RZ450 크로스오버 차량 프로토타입으로 조향바위 와이어를 새로운 혁신으로 도입하려고 시도한 최초의 자동차 제조업체였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충분히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리뷰어들은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목적을 제공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2021년에 그들의 모델 S 플라이드로 요크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을 도입한 최초의 자동차 제조업체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운전자가 익숙해지면 충분히 잘 작동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목적을 제공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2022년 전기 허머에 4바퀴 조향을 구현하여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후방 바퀴가 전방과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대량 생산된 4바퀴 조향에 약간의 민첩성을 부여했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은 시스템에서 가장 큰 혜택을 얻기 위해 스티어링 휠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사이버트럭이 나타나 3가지 반쯤 구워진 아이디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하여 말이 되게 합니다. 여기에 사이버트럭 조향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각 바퀴는 조향 렉에 연결되어 있으며 앞바퀴용 하나와 뒷바퀴용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렉들은 기계적인 조향, 기둥과 피니언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는 대신 전기 모터에 의해 구동됩니다. 앞렉에는 2개의 중복 조향 모터가 있고 뒷렉에는 1개의 모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향 모터는 온보드 컴퓨터에 의하여 제어됩니다. 그것은 운전자로부터의 입력 신호를 실시간 차량 속도 데이터와 결합하여 운전자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모터의 활성화를 조정합니다. 사이버트럭 내부에서 조향 입력은 이 새로운 스티어링, 요크와 휠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테슬라는 이것을 스퀴클이라고 부릅니다. 스퀴틀처럼요. 하지만 C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많이 둥근 모양의 사각형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스티어 바이 와이어로 인해 스퀴클이 실제로 휠처럼 돌려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흥미로운 선택입니다. 그것은 어느 방향으로든 최대 180도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테슬라의 모델 S의 스티어링 요크 디자인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은 여전히 전통적인 기계적 조향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형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조향 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의미를 만들지 않습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로 요크 디자인은 실제로 완벽한 의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순간에 테슬라는 타협을 결정하고 사이버 트럭을 위해 바퀴의 일부 요소를 되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속에서 운전자로부터의 작은 입력은 조향 렉에서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으로 번역됩니다. 반면 고속에서는 운전자로부터의 큰 입력은 조향 렉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움직임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같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내 바퀴, 조향 작업에 적용됩니다. 트럭이 시속 40마일 이하로 움직일 때 후방 바퀴는 전방 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최대 10도까지 회전합니다. 이것은 트럭의 휠 베이스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회전 방향을 좁힙니다. 이 트럭은 실제로 모델 S보다 더 작은 원을 돌 수 있습니다. 이는 픽업 트럭 소유의 가장 큰 단점을 사실상 제거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저속에서 전방 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후방 바퀴를 완전히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머 EV의 특별한 기능인 대각선 개 같은 움직임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테슬라가 소프트웨어에서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들은 실제 세계의 사용을 많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테슬라는 스티어링 휠을 좀 더 컴팩트하게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테슬라는 스티어링 휠을 좀 더 컴팩트하게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테슬라는 스티어링 휠을 좀 더 컴팩트하게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테슬라는 스티어링 휠을 좀 더 컴팩트하게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테슬라는 스티어링 휠을 좀 더 컴팩트하게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속 40마일 이상의 속도에서는 후방 바퀴는 실제로 전방 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매우 약간의 각도로 회전합니다. 이것은 차선 병영과 같은 가벼운 기동 중에 조향 성능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렉서스가 그들의 새로운 크로스오버 플랫폼에서 테스트 중인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접근 방식입니다. 렉서스 조향 바이 와이어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사실상 그들이 기계적 시스템처럼 선형 조향 프로파일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같은 조향 입력 감소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렉서스에서 여러분이 여행하는 속도에 관계없이 조금의 조향 입력은 차를 조금 돌리고 많은 조향은 차를 많이 돌리게 됩니다. 고속에서의 경미한 움직임들, 예를 들어 차선 변경을 정확한 조향 입력과 너무 많은 조향 사이에 매우 세밀한 균형으로 만듭니다. 여기 작은 비밀을 알려드리죠. 저는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사이버트럭 디자인을 구상했을 때 그 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것은 일론은 완벽한 픽업 트럭을 디자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조 과정을 해킹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강도나 내구성 혹은 공기역학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론은 사람들을 화나게 할 트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기의 가장 천재적인 마케팅 결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배운 한 가지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보다 분노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는 확실히 이 사회의 새로운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일론 머스크, 그의 돈, 그의 제품에 대해 사람들이 불평하는 웹사이트를 실제로 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웹사이트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돈을 지불하며 일론 머스크에 대해 불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의 제품을 무료로 그에게 광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홍보도 나쁜 홍보가 아니라는 것이 비즈니스에서 100% 사실입니다. 트위터나 X나 무엇이든 미디어가 웹사이트를 비난하고 세상에 그것이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시간을 보낼수록 웹사이트는 더 많은 사용자 활동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